저희 조코피TV는 100년 이상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NBA 오피셜 파트너 윌슨,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조엘 엠비드의 연봉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조엘 엠비드가 필라델피아와 3년 193밀의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193밀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한 2,580억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조엘 엠비드는 본인이 땡깡을 부리거나 혹은 기량이 정말 급락해서 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상 2028-29 시즌까지 필라델피아의 1옵션으로 계속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3년 193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연평균 거의 60밀을 훨씬 넘기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5-26 시즌까지 계약에 이제 3년을 추가했습니다. 최장이 이제 5년이기 때문에 2026-27 시즌에 59밀짜리 플레이 옵션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은 24-25 시즌에 51.4밀, 그리고 25-26 시즌에 55.2밀 적혀 있죠. 그리고 26-27 시즌에 59밀짜리 플레이 옵션이 있었는데 이걸 없앴고요. 그리고 26-27 시즌부터 다시 3년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24-25 시즌부터 그리고 28-29 시즌까지 5년의 계약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상은 계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3년 연장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라든지 앤서니 데이비스의 계약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정된 계약을 한번 살펴보시면 26-27 시즌 때는 59.5밀, 기존의 플레이 옵션이 59밀 언저리였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27-28 시즌 때는 64.3밀까지 늘어나고요. 28-29 시즌 때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려 69.1밀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맺게 됩니다. 자, 69밀이면 하나로 약 920억이니까 연봉이 1년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년 동안의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 계약 액수랑 합치면 5년 동안 약 301밀, 5년 동안 301밀이니까 연평균 60밀짜리 어마어마한 대형 계약을 맺게 된 셈이죠. 자, 이로써 조엘 엠비드는 NBA에서 통산 연봉으로만 받은 수입이 이번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서 5억 1,480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4밀이 되는 건데요. 자, 이건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그리고 폴 조지에 이어서 NBA 역사상 4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와는 당연히 짬밥 차이가 나고 폴 조지보다도 훨씬 뒤에 이렇게 NBA 입성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엄청나게 높아진 셀러리 캡을 또 시대로 잘 타고났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엠비드가 굉장히 많이 다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또 이만한 금액을 조엘 엠비드 한 명에게 또 투자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스턴의 제이슨 테이텀은 5년간 총액 314밀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엘 엠비드가 향후 5년 동안 받게 되는 301밀보다도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29-30 시즌의 연봉이 71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장 계약의 거의 막바지에는 계속해서 웬만한 선수들이 연봉이 점진적인 우상향이기 때문에 보통은 플레이 옵션을 지니고 있을 해 아니면 풀 개런티라도 마지막 시즌 때 연봉이 대부분 가장 높습니다. 거의 최고점을 찍게 되는데, 이때 테이텀의 연봉은 71밀입니다. 자, 그리고 2위가 조엘 엠비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 28-29 시즌이 69밀이고요. 제일런 브라운 3위입니다. 28-29 시즌이 64밀이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런 브라운에게 이 금액을 주다니 미쳤다, 너무 뻥튀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연평균 70밀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스포츠의 연봉 규모는 어떨까요? 자, 얼마 전에 50홈런과 50도루 이상을 달성을 했고, 이제는 55 클럽에 도전하는 오타니 쇼이, LA 다저스의 이도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다저스와 10년 총액 700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70밀이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NBA보다 훨씬 더 장기간 선수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이라든지 혹은 총액 면에 있어서도 오타니의 저 10년 700밀 대형 계약은 정말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 자, 그런데 굉장히 또 재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봉 유예 기간을 뒀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즉 계약을
맺은 기간 동안에 연봉은 단 2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2밀이니까 저 70밀 중에 한 20밀 정도만 받고, 그리고 남은 한 68밀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2034년부터 43년까지 10년 동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환율을 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금액대로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선 당연히 훨씬 더 이득을 보는 셈이 됐고, 어쨌든 메이저리그는 NBA와 연봉 체계가 확연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 장기 계약을 때릴 수도 있고, 또 10년 장기 계약을 때리면 당연히 뭐 총액은 높아지니 뭐 NBA보다는 훨씬 더 또 많은 돈을 거머쥘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연봉 자체는 NBA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연평균 70밀을 10년 동안이나 받아낸 이 오타니의 이 위력이 얼마나 또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축구를 살펴보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 오일머니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축구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뭐 맨유에서도 뛰었고, 뭐 유벤투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유럽의 또 3대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결국 사우디로 갔는데, 여기서도 연봉 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의 연봉은 무려 260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오타니 70밀, 그 다음에 엔비디 60밀인데 그보다도 뭐 3배, 4배 많으니까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70밀의 벽이 깨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뭐 11년,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테픈 커리의 연봉이 평균 11밀, 12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60밀 운운하고 70밀 나아가서 이제 연봉 100밀 시대도 머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뭐 흥행 대박을 가져가고 있고, 평균 관중이 18,000명, 매진율이 71%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중이 차지 않는 그런 하위 팀들 평균까지 다 합친 그런 이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BA가 얼마 전에 11년 동안에 무려 105조 원 규모의 중계권에 합의를 했습니다. 11년간 105조면 진짜 가늠이 가지 않는 숫자예요. 자, 그만큼 NBA는 계속해서 흥행 가도 중입니다. 자, 2025년부터 11시즌 동안에 104조 원이고요. 이전 계약은 9년 동안 24빌이었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간은 고작 2년 늘어났는데 총 중계권 금액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얼마나 NBA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호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계권이 비싸게 팔리고, 그 다음에 애덤 실버 총재가 NBA 팀을 30개에서 32개로 확장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미국 경제가 뭐 바닥을 치지 않는 이상 셀러리 캡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셀러리 캡은 그 NBA가 얼마나 팔아먹고 얼마나 순이익을 남겨 먹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정비례합니다. 근데 지금 NBA는 침체가 아니라 점진적인 우상향도 아니고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우상향을 그리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셀러리 캡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하죠.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연봉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연장 계약을 맺는 시점에 셀러리 캡이 또 팍 증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2010년대 후반에도 그랬고, 뭐 티머페이 모주고프 같은 선수들이 그런 수혜를 입었었습니다. 딱 그 운때가 맞으면 연봉 100밀의 시대가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봉 100밀 시대 첫 주자는 루카 돈치치 혹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루카 돈치치는 2021년에 5년 207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4-25 시즌 이후에 슈퍼맥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충분히 뭐 연봉 100밀에 수렴하는 그런 금액을 저는 돈치치가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중계권 계약이 또 2025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돈치치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둘 중에 한 명은 연봉 100밀 혹은 연봉 100밀에 수렴하되, 뭐 아까 제이슨 테이텀이나 혹은 조엘 엠비드처럼 마지막 해 플레이 옵션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풀 개런티를 하더라도 마지막 해에는 저 세 자리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아주 비현실적인 연봉 규모가 이제는 아주 흔한 뉴스가 돼버린 시대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즐기고 사랑하는 NBA가 점점 더 성장을 하고 또 큰 폭으로 그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겠죠. 저도 뭐 아주 미미한 힘이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저처럼 또 NBA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